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실전 투자 전문 채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9일 10시 30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여러분 7월달 IR에 대해서 머니케어 뉴스 7월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살짝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면서 순환적인 매매를 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매달 만들어 나가는 거 상당히 저는 대단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늘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몸살이 좀 났어요. 더위를 좀 먹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아침에 프리마켓을 제대로 리뷰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뭐 사실 뭐 그닥 장이 어차피 좋지 않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7월 31일까지 생각을 해봐요. 장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매수율에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달리고 있는 종목들을 올라타는 그런 시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달리는 종목들은 사실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당연할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거래하지 못했던 그런 달리던 종목들을 지금 열심히 매수 포인트를 찾으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월달은 늘상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기도 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뭐 급등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초반기에는 좀 힘들었는데 7월 14일 이후부터 쭉 또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해내서 결과물을 또 잘 만들어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8월달도 모쪼록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포트폴리오 리뷰 체크는 빨리 우리 회원분들이 300명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이런 것들은 회원 전용으로만 진행을 하면 상당히 저도 할 말 참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 많은 또 추천 또 해주시면 좋다라고 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트레 가이드 오늘 시장 반응이 뭐 나름 괜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사실 그렇죠. 제가 이 아래쪽에서는 별로 겁먹지 말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경우는 뭐 상당히 우리가 좀 어떻게 스트롱 바이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 위쪽에서 놀 때는 우리가 또 수익을 또 즐겨 나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자, 4월달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턴어라운드 시그널 1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눌림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 자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2번 공략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여기 아래쪽으로 평단 조절하면서 드리블 하다 또 상승을 하면 또 그 수익을 또 즐겨 나가는 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주식이라는 것이 마냥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항상 확장 수축의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좀 적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냈고, 이제 두 번째 트라이를 올해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한 30%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안 따라오셔가지고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무시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노스페이스도 같이 이야기 드려보면 뭐 크게 문제는 없다. 뭐 지금 뭐 주가가 계속 17,000원 선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8월달 이럴 때는 엉뚱하게 이런 것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보니까 HVM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 내리 빠졌거든요. 그래서 HVM도 제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주가 위치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세트레가이하고 이노스페이스가 먼저 보였기 때문에 그걸 진행을 하고 있고, HVM 같은 경우도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이 안 좋을 때 놀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숙련된 투자자, 나름 그래도 오랜 경험을 가진 투자자, 그리고 프로페셔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소강 상태일 때, 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투자하고 싶었던 종목을 열심히 투자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BHI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종목을 갖다 우리가 여기서는 투자 못했었잖아요. 일찍 나왔어요, 그때도. 그래서 두 번째 트라이 들어가고 싶은데 쉬지 않으면 제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종목은 지금 현재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그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용거래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나름 괜찮게 지금 흐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투자 경고 해제가 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또 상승 파동을 갖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잔고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 세계적으로 이 HRSG 이쪽 부분에서 말입니다.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 화력 발전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도 그렇고 뭐 LNG 발전도 해당이 되겠죠. 다 모두가 공이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에센트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상한가 치면서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BHI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공략할 생각은 없어요. 두산으로 여러분 공략을 하겠다고 해서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두산을 좀 보면서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크게 먹을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세이프한, 뭐, 나름 스테이블한 그런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수익만이 능사냐라고 생각해보면 수익도 나면서 스테이블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61위평, 61위평 근처, 61위평 근처 이쪽에서는 우리가 잡아준다라고 말씀드렸고 56,400원에 우리 비중 잡아줬습니다. 항상 뭐예요? 정배열인 종목은 비중을 20% 잡아가면서 비중 컨트롤을 해나가는 것이 핵심 요소다. 하나 시스템이 나쁜 일이 그렇죠. 천공3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뭐 어쨌든 뭐 핵이 되게 많습니다. 우주, 항공 뭐 말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일단 관세 무풍 지역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놈도 최근에 보면 장대 양봉 기세가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또 우리가 또 재미 좋게 또 수익 실현하면서 또 한 종목을 또 추가하면 나가고 교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뭐, 이거 중기적인 플랜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LS도 새롭게 좀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 자, LS 같은 경우가 LS 일렉이 실적이 좋으면 LS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겁니다. 거기다가 뭐 지주사 관련된 법안도 좀 있고, 오늘은 뭐 대주주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이슈가 좀 있기는 한데, 그건 뭐 이제 11월, 12월 갈 때 이야기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가서 대응해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시점은 앞으로 4개월, 5개월 동안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LS 같은 경우도 두산과 마찬가지로 스테이블한 쪽으로 해서 하나를 또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캐파 확장 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캐파 늘어나는 건 제조업에서는 필수예요. 자, 캐파 늘렸는데, 예를 들면, 그 업황이 꼬꾸라져.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은 완전히 이제 똥되는 건데, 뭐 지금 뭐 변압기나 뭐 이쪽 관련된 배전반 뭐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되는 쪽은 아니잖아요. 계속 시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AI 상당히 땡큐겠죠. 뭐 간만에 또 이런 내용들을 갖다 가지고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또 올해 연초에 우리한테 또 50% 정도의 또 수익을 가져드는 아주 귀여운 또 종목이기도 하고요. LS도 당시에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LS 하신 분들도 꽤 수익을 많이 냈었고요. 또 올해 연초에는 또 HD 현대일렉트릭하고 수익을 많이 냈어요. 자, 이슈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3일 정도에 좀 쭉쭉쭉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LS 일렉트릭 쪽도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조선중공업도 잘 나가는데 그거 뭐 알고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당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잘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현대 로템은 글쎄요. 제가 기간 조정 가고 있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자. 여기 61평 라인에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확장 수축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간 조정 간다는 건 얘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만나겠지, 여러분? 요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요. 21평이 61평 이렇게 가는 자리. 이 사이 어딘가에서 뭐 하겠어요? 예, 제가 볼 땐 이렇게 하나 들어와 주는 게 정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거래를 하시다가 갑자기 장대양봉이 10%짜리가 뻑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일단 치고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거 같은 경우 보통 보면 아,
올려놓고 다시 눌릴 때 마지막으로 하는 또 그 쉽게 말하면 거래자들의 트레이딩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짜리 장대 양봉이 뜨면 그러고 뭐 한다?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많이 좀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GS윈드 뭐 최근에 조금 상승을 했다가 좀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저는 해상통력이나 이쪽 부분에서 네거티브하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121일평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봉은 원래 뭐예요? 그냥 뭐 애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 애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뭐예요? 우리가 평단 조절만 잘해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승봉사 같은 경우는 이 221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 윗단에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아랫단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평단 조절해주는데 42,500원 이 자리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신경 쓰지 마세요. 주가 눌리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왜? 지금은 평단 조절할 타임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연봉 떨어질 때 자꾸 뭐 합니까? 평단 조절 해가지고 빨리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주식은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뭘 기다려야 돼요? 양봉 기다려야 돼요, 양봉. 양봉 들어왔을 때 뭐가 들어와야 돼요? 예, 이거는 기관이 주도잖아요. 예, 기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 연습을 잘 해놓고 가야 되죠. 음봉에서 평균 매수한가 조절하는 사람들,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 또 오버행이 푹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늘 쳐다보기 시작을 하죠. 천수답되는 겁니다. 항상 있어요. 저는 주가의 방향을 하방으로 내려올 때 방향성을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은 외국인 기관, 뭐 연기금, 뭐 이런 이 개념들을 가진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주는 것들, 일관성이 있는 자금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주가의 방향성이 변화가 온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인기가 많은 종목들, 달리고 있는 종목들의 방향성을 개인들이 주도하는 경우도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 내려가는 종목의 방향성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ISC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냈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테스트 소켓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노공업도 제가 계속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ISC, 리노공업 둘 다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둘 중에 하나를 노려보는 거죠. 리노가 먼저 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항상 리노 달리고 나면 조금 있다 ISC 움직이고 뭐 이런 성향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 여기도 보면 61일평이 좀 아래쪽에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눌리는 거 걱정하지 마. 전 지금은 손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61일평 이 자리에 들어올 때 평단 조절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리콘투 오늘 뭐 이제 1단 하락, 2단 하락 들어와서 오늘 양봉 처음 들어오는데 오후 돼서 매수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양봉 들어왔다고 또 매수 들어가면 그거는 아주 뭐다 초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트 라인은 여기였어요. 오늘 조정 들어오려고 그래. 아싸 여기 오는 게 저는 아주 이런 것 같아요. 같은 선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 자리 들어오는 것하고 저 윗자리 들어오는 것하고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어느 게 더 많이 들어요. 저 아래쪽에 들어왔을 때 딱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쾌감이 좋습니다. 아주 세이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아마 같은 선수들은 다 비슷하게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운틴 날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예, 여기 있는 마운틴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 올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45,000원, 요 라인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오전장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에서는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계속 개인들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벤치마크로다가 코스맥스 보시면서 가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업황은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것도 단기적으로 또 너무 많이 또 끌어올렸어. 이거 다 누가 끌어올렸겠어? 예, 그쵸. 이거 개인들이 막 추격 매수하다 보니까 치고 달려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2,600원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뭐, 3,000원, 45,000원 이렇게 들어오면 평단 조절하면 5만원 언더로 떨어집니다. 현재 주가 위치 정도까지는 오죠. 더 낮아지면 더 낮은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드리블하고 갈 수 있다. 또는 우리 당신 곁에는 머니케어 뉴스가 있다. 케어맨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GNTC 뭐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이거는 연말까지 가면 승부를 한번 봐야죠.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거 눌렸잖아요. 그래 한번 올라오고 나면 다시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 잡아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잖아.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8월 달부터 생산 들어가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요즘은 좀 생각해 보는데 여기다 2만 장 뭐 생산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거 뭐 두면 뭐 한다고 했는데 뭐 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간에는 JNTC가 발표한 내용들이 그렇게 신통치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신통치 않은데 글로벌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필요한 것만큼은 충분히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편입을 좀 진행을 했고요. 시간이 좀 가면서 가죠. 우리 하방으로 눌러서 이게 더 뭐, 그렇다고 뭐, 아래쪽으로 엄청 눌릴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본연의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 깔고 가는 게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유리기판 모멘텀은 결과적으로는 뭐 연말 가면서 한 번 또 돌겠죠. 지금 SKC 빌빌하고, 필옵틱스 빌빌하고, 이러고 있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주당 단가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드리블해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낮은 거에 사놓고 있다가 쭉 치고 올리고 이게 보유자의 영역으로 해서 길목 지키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죠. 뭐 이것도 우리가 보유한 지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거래해서 7% 정도 먹었죠? 9%. 많이 드신 분은 9% 정도 될 거고 낮게 하신 분은 7%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SSL에 자율주행 관련된 거, 라이다,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220일 라인도 들어왔고, 양봉도 어제 좀 들어왔고, 뭐, 오늘 제가 볼 때는 뭐,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뭐,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도 여기서 한 번 정도 주춤하는 라인 이렇게 되는데, 비중 확대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역시나 이것도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당장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아 답답한 것들이죠. 한 번도 양봉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들어올 때는 약간 이제 횡보하는 게 나올 때 며칠 더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며칠 정도 한 다음 주까지 확인해 보면 이게 횡보를 하잖아요. 옆으로. 그러면 이제 이건 잡아줘야지. 비중 확대해야지. 잘 기억해 두세요. 이 220일 라인 따라서 횡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매수, 비중 확대 진행을 할 겁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JF엔터도 역시 우리가 비중 확대 준비 중이고요. DOU 같이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주구장창 빠지네요. 신나게. 땡큐지 뭐. 이렇게 되면 땡큐예요.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는 220일 라인으로 온다는 얘기잖아. 이런데 이걸 안 사야 돼? 이건 사야지. 그죠? 저는 안 졸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뭐 간만에 좀 왔네. 그래서 뭐 67,000원 라인에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대략 보면 여러분 8,000원 정도의 갭이 있으니까 4,000원 정도 갭단 낮추면 우리가 78,000원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라인 있잖아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뒷단 라인도 보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도 보유하신 분 많지 않아요. 여기도 윗단이 훨씬 많아요.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나름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지금 매수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JYP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럼 저 아래쪽에서 제가 그냥 비중 확대할 때도 공략해도 괜찮으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생각해 항상 두 번째 매입할 때 그때 좀 물량을 좀 크게 가져가시면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수익성이 저보다 좋더라고요. 뭐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분 같은 회전율이 너무 떨어져. 왜? 내가 섞어서, 그죠? 비중 확대 진행하는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회전율이 엄청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회전율이 떨어지면, 글쎄요, 한 달에 뭐 두세 종목밖에 뭐 수익이 안 나겠죠. 잘 섞어서 해야 됩니다. 현금이 있을 때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금 비중이 좀 많거나 이렇게 있을 때 현금 비중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메이톡스 같은 경우도 주구장창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한 거예요? 땡큐지 뭐. 땡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오면 야 진짜 환장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온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올 것 같지 않고 제가 볼때 다 왔는데 여기 어디선 들어 잡혀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갭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매수세가 쫙 들어오겠지. 이게 먹을만 하거든. 여러 가지 이슈나 띄울만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보면 이렇게 먹을만 한 데서 주식이 이제 사람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뭐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스트롱 바이 또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4만 원 정도에서는 스트롱 바이 의견을 갖다가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20% 받는데 20% 업사이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은 30% 비중 확대 진행을 하면서 평단을 와장창 낮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만 원이었다, 16만 원이었다, 그러면 대략 보면, 그죠? 만 원 이하로 다 낮출 수 있겠지. 그러면 15만 원, 14만 9천 원, 뭐 이 정도까지 맞춰주면 충분히 승부수가 난다. 그 자리가 어딥니까? 바로 여기 계산해놓은 221 라인 아래쪽으로 평단을 맞추는 일, 그 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내려갈 때 비중 50% 남겨두고 한 번 더 우리가 리버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아직 목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여러분들 조금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되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케어맨 3부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